해병특검은 앞서 박 대령의 항명죄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이 적법하다며 국방부 검찰단이 집단 항명죄로 기소한 건 공소권 남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현희슬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와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인성 법조 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영장 실제 심사 진행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현혜슬 기자가 전해주신 대로 잠시 후인 2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다시 풀려났는데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가 오늘 다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앞서 1, 2, 3 내란 비상계엄 관련 내란 외환 사건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지난 6일에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직권남용 행사, 권리행사 방해, 허위 공문서박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가 적용이 됐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늘 법원 앞에서 내란 특검팀과 만나서 심사가 이뤄지는 서관 322호 법정으로 이동할 걸로 보입니다. 심사를 마친 뒤에는 윤 전 대통령의 인치 장소는 의왕 서울구치소가 유력하고요. 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이 됩니다. 출석했을 때는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었는데 사저에서 출발해서 약 차량으로 30초 만에 지하 주차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출발 후 1, 2분 안에 법원에 도착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시가 넘으면 언제든지 도착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뭐 앞서 현예슬 기자의 그 뉴스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제 법원 주변에 지금 많은 집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금 경찰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 겁니까? 일단 서울중앙지법 주변에는 윤 전 대통령의 지지와 반대 집회가 각각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지자들은 서울중앙지법 인근 교대역 그리고 정곡빌딩 사이 차도에 모여서 영장 심사 결과를 기다리면서 집회를 이어갈 걸로 보이고요. 자칫 그 시위가 격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경찰은 긴장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에 윤 전 대통령의 영장이 발부가 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한 등 폭력 사태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당시에 부실 대처 논란을 빚었던 경찰은 이번에는 불법 폭력 행위에 엄정 대응을 하겠다면서 기동대 30여 개, 2천여 명을 동원해 집회 현장과 법원 출입구, 내란 특검이 있는 서울 고검 등 주요 거점에 배치를 한 상태입니다. 네. 법원도 재판을 받으러 온 시민들을 동문으로만 입장이 가능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구속심사가 이어지는 서관 출입은 전면 차단을 한 상태입니다. 일반 차량의 법원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하고 일부 출입구를 폐쇄한 상태라 아마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서울중앙지법에는 지금 집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소리도 있고 해서 지금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윤 전 대통령 뭐 혐의, 사실관계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은 총 66쪽 분량입니다. 여기서 큰 사실관계는 두 갈래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먼저 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전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들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저 진입을 막아서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등 수사 방해 혐의들이 한 묶음 있습니다. 먼저 국무회의 관련 혐의들부터 보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위원들의 정책심의권 행사를 방해하고 외신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가 있습니다. 네. 또 사후에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과 폐기 관련해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 혼상 등의 혐의가 있고요. 수사 관련 방해 혐의는 경호처의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기록을 삭제 지시한 혐의, 그리고 대통령 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혐의, 법원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도록 지시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범인 도피 교사 혐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뭐 2시 15분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이번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변론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 있는데 어떤가요? 네, 일단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영장 심사에는 변호인들과 직접 참석을 할 것이다. 이렇게는 확정이 되었는데 네. 아직 본인이 직접 변론할지는 결정되지 않은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네. 이게 다만 과거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영장 실질 심사에서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서 약 40분 동안 변론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었고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영장 발부 그리고 법원의 관할권 문제 등을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이번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요,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인 혐의들이어서 변호인단의 변호를 일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아마도 구속 취소 결정이 이미 있었다는 점을 강조를 하면서 이미 기각됐던 체포영장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영장 청구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이 무리하다. 그리고 동시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면서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앞서 백 기자가 구속 취소 결정 이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난 3월에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해서 풀려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구속되는 거 이거 가능한 일입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네. 이 우리 형사법이 구속됐다가 석방된 사람의 재구속은 원칙적으로는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같은 범죄 혐의로 재구속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요. 네. 다른 혐의로 구속하는 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영장 혐의는요,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 공무집행방해 등인데 이게 과거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내란 혐의와는 또 달라서 이 재구속이 원칙적으로 가능하고요. 헌재 파면 결정으로 불소추 특권이 상실돼서 내란, 외환죄, 외 혐의로도 구금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이 이제 구속 취소를 결정했던 이유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혹시 이번에 영장 심사할 때 그런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과거에 구속 취소 사유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번 심사에 영향을 주는 건 다소 제한적이라는 평가입니다. 네. 취소 사유와 이번 영장의 성격이 좀 다른데요. 지난 3월 구속 취소 사유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재판부가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시간을 기존처럼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된다면서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간 만료 이후에 구속 기소가 됐다. 그래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게 하나고요. 네. 두 번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있느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검이 새로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기 때문에 구속기간 문제는 애초에 발생할 여지가 없는 상황이고요. 또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도 현재는 내란 특검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특검은 국회에서 제정한 특별법에 따라서 내란죄 수사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받았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적은 상황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늘 심사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발부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건데 법조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사실 법조계에서는 발부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보면요. 세 가지입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히 있느냐, 그리고 증거인멸 염려 등의 구속 사유가 있느냐, 세 번째로 구속의 필요성, 그러니까 재범 가능성 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이 세 가지가 모두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범죄 혐의 상당성 부분을 보면 시그널 메시지 내용이나 수첩 내용 등 이 객관적 자료들이 붙어서 소명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핵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느냐, 이 부분일 텐데 계엄 선포문의 사후 작성 및 폐기, 그리고 비화폰의 통화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이 소명될 경우에는 그 자체로 윤 전 대통령이 증거인멸 시도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이렇게 특검은 주장하고 있고요. 발부 가능성이 그 자체로 높아진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반면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증거인멸 우려의 경우에는 향후 증거인멸 가능성이 아니냐,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발부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있는 것도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든 혐의가 예컨대 직권남용 같은 경우에는 내란죄에 흡수된다든지 법리적으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등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요. 네. 또 이 우리 형사법상 피의자의 경우에는
오늘 밤에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이 되겠지만 앞서 보셨듯이 윤 전 대통령 측이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그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심사 과정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법조계에서는 내일 늦게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 보고 계신 화면이 윤 전 대통령의 자택입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탄 차로 보이는 승합차가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정확한 것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저것이 경호 차량인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경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네, 보통 윤 전 대통령이 움직일 때 검은색 승합차 2대가 동시에 이동을 했는데 지금 저 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뒤에 경호 차량에 붙는 경광등이 붙어 있었는데요. 앞서 조금 전에 나온 차, 윤 전 대통령이 타고 있던 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가 법원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잠시 뒤면은 법원에 도착할 겁니다. 거리가 400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서 차는 금방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백 기자, 그러면 만약 이제 앞서 질문 계속 이어간다면 윤 전 대통령이 만약에 구속된다면 구속기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먼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는 점을 가정을 하면요. 수사 단계에서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후 최대 20일까지 수사를 위한 구속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달 말까지겠죠. 그 안에 추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요. 네. 그리고 기소 후에 재판 단계에서는 추가 기소일로부터 6개월간,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서 특검이 이번에 추가로 기소될 경우에는 기존 재판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에도 구속적 부심 등을 통해서 석방을 신청할 수가 있고 보증금 납입 조건부 석방 신청도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구속이 실제로 될 경우에는 아마도 구속 사유가 증거인멸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서 이러한 절차들이 수용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 기자 구속 적부심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만약 구속이 될 경우를 가정하고 그러면은 뭐 이게 실제로 뭐 이런 부분 다툴 가능성 있는 겁니까? 네, 구속적 부심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수사기관의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 그리고 구속이 계속 필요한지를 따지는 법원이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방어권 행사 방법을 다양하게 써왔습니다.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구속의 정당성 역시 다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고요. 다만 핵심 쟁점은 사정 변경 여부인데 구속 후에 구속을 취소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는지 아니면은 이 구속 과정에서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또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특검팀도 영장 심사를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내용이 지금 있을 거라고 지금 알려졌나요? 네, 지금 PPT는 아마도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5개 주요 혐의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시각 자료들로 준비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박옥수 특검보를 비롯해서 여러 특검보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착했다고 하는 소식이 들어와 있고요. 지금 저희가 화면이 들어오는 대로 네, 지금은 이제 변호인단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안에 지금 차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윤 전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인들이 조금 먼저 법원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잠시 뒤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네, 지금 경호원들이 기다리고 있고요. 지금 차에서 내려서 안에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 데까지는 거리가 매우 짧죠? 네, 20m에서 30m 안쪽이라서 금방 아마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지금 김홍일 변호사 지금 흰머리의 변호사 김홍일 변호사 방금 내린 것 같고요. 지금 반대쪽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차량에서 내려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구속기로 놓이게 됐는데 심경 어떠세요? 오늘 직접 발언하실 예정이실까요?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 체포 집행 당시에 직접 체포 저지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영장의 관련자들 집
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심사를 받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기자들이 여러 질문을 했는데 답변은 하지 않았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심경은 어떤지, 그리고 무리한 영장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체포 저지 지시를 실제로 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 없이 법정으로 향한 상황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여러 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 당일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관련돼서 있었던 일과 관련돼서 특검이 굉장히 강하게 조사를 했는데 이 부분 어떤 부분 좀 특검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국무회의 과정에서 이 국무회의의 국무위원회 심의권, 그러니까 정책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아무래도 주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은 헌법상 그 최고 정책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소집 권한이 있는데 계엄과 그 해제, 계엄사령관 임명도 국가의 중요 정책이기 때문에 이 국무회의 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국무회의는 11명이 정족수인데 윤 전 대통령이 정족수가 차자마자 10시 16분부터 18분까지 2분 만에 아무런 심의 없이 이 계엄을 하겠다고 통보하고 회의가 끝났다. 이런 건데요. 네. 이로써 연락을 받고도 대통령실에 도착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출석 연락을 아예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있는데 이 장관들 9명의 정책심의권 행사를 방해했다. 이게 특검 측의 주장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특검은 국무위원에게 위헌적 계엄 선포가 이뤄졌다면 이걸 국무회의에 출석해서 반대 의견을 피력을 하고 이걸 회의록에 남기는 등으로 헌법을 소화할 의무나 책무가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인성 법조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쪽 지역의 폭염이 절정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가 35.7도, 광주 35.1도, 서울 34도 등 폭염 경보가 내려진 서쪽 지역은 35도 안팎까지 올랐습니다. 가장 더운 낮 시간대에는 가급적 바깥 활동을 줄이고 물을 자주 마시며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7도, 내일 35도, 모레 34도 등 오늘 고비로 기온이 조금씩 낮아지겠지만 당분간 서쪽 지역에선 폭염특보 수준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늦게부터 경기 서해안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대전과 광주 36도까지 오르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강릉 29도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 해상에서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대부분 지역에선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 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